피부 관리의 새로운 상식, 내일부터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팩의 효과는 팩을 하면 피부의 수분량이 많아진다고 하던데요. 장시간 피부를 물에 담그고 있으면 건성 피부가 된다. 화장수의 약 90%는 물이다. 물을 피부에 바르면 젖은 신문지가 마를 때와 마찬가지로 피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각질 세포가 뒤틀리거나 바깥쪽으로 휘어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해 버린다. 즉, 화장수를 바르면 피부는 건조해지게 되어 있다. 팩은 화장수를 묻힌 화장솜을 피부에 10분 정도 붙여두는 관리법이다. 피부를 장시간 물에 담가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팩을 한 직후는 각질이 수분을 흡수해 촉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건조해진다. 그래도 촉촉해 보인다면 이는 팩 후에 바르는 미용액이나 크림 등으로 끈적하고 번들거리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팩을 한 피부를 보면서 봐, 피부가 탱탱해졌잖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늘어난 것은 피부의 수분량이 아니라 피부에 아직 남은 화장수의 수분량이다. 세안 후에는 틀림없이 당길 것이다. 여드름에는 피부 세연이 좋다? 피부를 청결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비누로 너무 씻어내면 피지가 많이 분비돼 오히려 여드름이 더 납니다. 피지가 많이 분비되면 모공으로 가는 길이 압박을 받아 막히기 쉽다. 이로 인해 길을 잃은 피지는 피지선과 모공에 쌓여 산화되면서 염증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여드름의 정체이다. 즉, 여드름의 가장 큰 원인은 피지가 나가는 모공이 막히는 것이다. 그래서 모공을 막고 있는 피지나 오염물을 어떻게든 빨리 제거하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비누로 세안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피지는 비누로 닦아내도 아무 소용없고 그냥 보호막만 망가져 피부가 악건성이 될 뿐이다. 악건성 피부가 되면 피부의 각질이 뻣뻣하게 두꺼워져 오히려 모공을 더 막아버린다. 게다가 피부는 피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점점 더 피지를 분비하게 돼 결론적으로 모공은 더 막히기 쉬워지기 때문에 여드름이 나기 쉬운 피부로 바뀐다. 또 세안할 때 자극을 주면 모공의 돌기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모공이 막히는 원인 중 하나이다.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비누 사용을 중단하던가 줄이고 가능한 물로만 씻어야 한다. 처음에는 피부가 번들거리고 끈적끈적해서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1, 2주 참으면 피지 양이 조금씩 준다. 2, 3개월 후에는 피지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가 되고 모공이 막히는 일도 줄어들면서 여드름도 함께 줄어든다. 여드름은 건조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물세안으로 바꾸면 피부의 건조함이 점점 좋아지면서 여드름도 잘 안 나게 된다. 단 여드름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래서 갑자기 피부 관리 방법을 바꾸면 증상이 악화될 때도 있다. 먼저 피부과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치료 중일 때는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코팩을 포기할 수 없어요. 무리하게 코의 블랙헤드를 제거하면 블랙헤드는 더 눈에 띄게 되고 여드름도 잘 생깁니다. 딸기씨처럼 점점이 보이고 만지면 거칠거칠한 것이 블랙헤드이다. 퇴화된 털이나 피지선의 일부 또는 떨어지다만 각질세포 등이 모공 안에서 딱딱하게 굳은 것들이다. 블랙헤드가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 피부에 결이 없고 피지선이 지나치게 발달한 경우이다. 피부결이 없는 피부의 대부분은 표피의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부 전체가 얇아져 있다. 피부가 밭이라고 하면 그 밭에 블랙헤드라는 무가 묻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밭의 토양이 비를 맞아 줄어들면 무의 윗부분이 드러나듯 피부가 얇아지면 모공 속에 묻혀있던 블랙헤드가 보이는 것이다. 블랙헤드를 전용팩으로 빼내면 그때는 눈에 띄지 않게 된다. 하지만 거기에 붙어있던 모공의 일부도 함께 벗겨진다. 그 자극으로 모공 속에 상처가 생긴다.
그 상처를 고치기 위해 모공의 각질층은 바우쿠헨처럼 멋겹으로 두꺼워진다. 이로 인해 모공은 이전보다 더 크게 벌어지고 그 상처를 고치기 위해 모공의 각질층은 몇 겹으로 두꺼워진다. 이로 인해 모공은 이전보다 더 크게 벌어지고 블랙헤드는 점점 더 눈에 띄게 된다. 모공이 이런 상태면 피지가 나가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여드름도 잘 생긴다. 블랙헤드가 빠져서 기분이 좋은 것은 한순간이다. 블랙헤드가 보기 싫다면 밭의 토양을 늘려 무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즉 피부를 두껍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의 사용을 중단해 소중한 천연 보습인자와 세포 간지질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중증이라면 레이저 등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스팀 타월을 하면 신진대사가 좋아지나요? 물과 열로 인한 피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면 반드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상식이다. 치료를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저울질해 봐서 잃는 게 있어도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치료를 한다. 스팀 타월도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다. 스팀 타월을 얼굴에 대면 기분이 좋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혈류가 좋아지기 때문인데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심신의 긴장이 풀리는 효과도 있다. 이것이 스팀 타월로 얻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잃는 것도 있다. 정상 체온 이상의 열에 몇 분 동안 노출되면 피부는 반드시 건조해지게 된다. 게다가 물은 피부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촉촉한 수건을 덮어두면 피부는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 가끔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너무 자주 하면 혈액순환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것보다 안 좋은 점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팀 타월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비닐 주머니에 넣어 사용하라는 것이다. 신진대사도 조금 촉진되고 혈액순환 개선, 긴장 완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목적이라면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천연 성분으로 만든 화장품은 괜찮지 않나요? 자연의 산물 중에도 독을 품은 것이 많습니다. 기초 화장품 설명서를 보면 피부에 자극이 없는 천연 성분 배합이라고 적힌 경우가 있다. 그런데 천연 성분이나 자연 성분이 피부에 해가 적고 안전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화장품 성분에는 천연 재료에서 추출한 성분과 화학적으로 합성한 성분이 있다. 독성과 안정성은 성분이 천연이냐, 인공이냐는 전혀 상관없다. 예를 들어 화학적으로 추출된 바셀린보다 자연계의 옷수액이 피부나 생체에 자극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바셀린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없지만 옷수액은 피부에 닿으면 심한 염증을 일으킨다. 자연계에는 보거의 독이나 보툴리누스균, 뱀의 독 등 수많은 독소가 존재한다. 그리고 바셀린은 화학적으로 추출된 것이라고들 하지만 시각을 바꾸어 석유라는 천연 성분을 가공해 만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천연 성분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단순한 사고이다. 미백 화장품은 꾸준히 사용하면 효과가 있나요?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기미나 칙칙함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미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나는 꼭 기미를 없애기 위해 미백 화장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몇 가지 써봤습니다. 라고 답한다. 그리고 효과는 전혀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환자의 비율이 90%이고 조금 옅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10%이다.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옅어졌다는 사람이 10% 정도 있었으니 사람에 따라서는 배합된 미백 성분이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람 마음이 조금이라도 옅어지면 계속 쓰고 싶을 것이고 효과를 못 본 사람은 못 본 사람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더 써봐야겠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장기간 꾸준히 사용하면 칙칙함이나 기미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미백 성분을 기미까지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피부의 보호막을 깨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오일, 크림, 계명활성제이다. 계명활성제는 피부 입장에서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미백 성분과 함께 깨진 보호막을 통해 피부로 스며들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염증으로 피부가 빨간 상태가 몇 주일 지속되면 그 부분에는 멜라닌이 증가한다. 그리고 기미가 생긴 부분은 작은 자극에도 멜라닌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백 화장품을 바르는 자극만으로도 멜라닌이 증가할 수 있다. 멜라닌은 칙칙함과 기미의 원인이다. 따라서 느긋하게 계속 바르다 보면 칙칙함과 기미는 오히려 악화된다.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가 탱탱해지나요? 그런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콜라겐은 분자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형태 그대로 체내로 흡수돼 피부까지 전달되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 콜라겐은 진피에서 피부에 탄력을 주는 섬유이며 각종 아미노산이 쇠사슬처럼 이어진 단백질이다. 이대로는 흡수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펩티드로, 그런 다음 아미노산으로 각각 분해돼야 비로소 체내로 흡수된다. 즉 고기나 생선을 먹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콜라겐을 마셔도 그대로 피부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진피에 콜라겐 섬유가 늘어나는 일은 없다. 콜라겐은 매일 먹는 육류나 생선에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식사만 제대로 하면 부족할 일은 없다. 부족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먹어도 소용이 없다. 요즘 유행하는 마시는 히알루론산도 콜라겐과 마찬가지로 그대로는 절대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복용을 해도 소용없다. 손바닥으로 두드리면 피부가 되살아나나요? 작은 각질세포를 손상시킬 뿐입니다. 이는 망가진 TV를 두드려서 고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자극을 적당히 주면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장점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세포 입장에서 보면 이는 엄청난 자극을 주는 난폭한 관리자이자 강도에 따라서는 각질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 각질세포의 크기는 1ml의 100분의 1 정도이다. 각질세포는 크기의 1mm의 100분의 1 정도이다. 고운 가루와 같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손바닥이 탁탁 닿는 것이다. 닿는 순간 표면의 각질세포는 쉽게 몇 미크론이나 밀려나고 벗겨진다. 적당한 강도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화장수는 화장솜에 묻혀서 바르는 것이 피부에 자극이 덜한가요? 피부에는 손가락보다 화장솜이 더 안 좋습니다. 화장솜에 화장수나 유액을 묻혀 얼굴을 닦아내듯 바르는 것이 피부에 자극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손끝으로 바르는 것이 피부에는 더 자극이 없다. 손끝은 겨우 1mm의 100분의 1 수준의 요철도 감지할 정도로 예민하다고 한다. 모공의 근원 피부는 뾰족하고 각질세포의 모서리는 바깥쪽으로 휘어있는 경우도 있다. 손끝은 그런 마이크로 단위의 요철도 민감하게 아래채기 때문에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화장솜을 두른 손가락으로는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피부 표면의 돌기에 화장솜이 걸릴 수도 있고 모근부에 상처를 줄 가능성도 높다. 모발 염색 때문에 얼굴에까지 발진이 생길 수 있나요? 이마나 목덜미, 귀 등 염색약이 닿는 곳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얼굴이나 목덜미 등이 빨갛고 가려울 때는 염색을 의심해 봐야 한다. 염색을 하면 한두 달 동안은 머리를 감거나 땀을 흘릴 때마다 염색약이 피부에 닿을 수 있다. 특히 목덜미나 귀, 이마, 목 등은
땀을 흘리거나 머리를 감을 때 염색약이 함께 흐르는 길이어서 염증이 잘 생긴다. 염색한 지 1, 2주 이내가 가장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고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나아진다. 그런데 염증이 조금 나아질 만하면 또 염색을 한다. 다시 염증이 심해지는 건 당연하다. 현미경으로 진찰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가벼운 염증도 반복되다 보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숱이 적어진다. 그리고 피부의 멜라닌이 늘어 거뭇거뭇해진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염색이나 코팅이나 피부에 안 좋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런 것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꼭 하고 싶다면 염색보다는 코팅을 하는 것이 낫다. 단 제품에 따라 피부에 주는 자극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사용한다. 물을 마시면 피부의 수분 양도 늘어나나요? 몸속 세포에 물이 공급되어 피부도 촉촉해집니다. 바깥에서 피부에 직접 물을 공급할 방법은 없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뿐이다. 피부에 물을 공급하려면 물을 마시는 방법밖에 없다. 물을 마시면 몸속 세포에 물이 공급돼 피부도 촉촉해진다. 마시는 물의 양이 부족하면 몸속 세포는 수분이 부족해진다. 처음에는 침이 마르고 눈이 건조해지며 피부가 건조해지다 나중에는 내장이 건조해진다. 피부를 포함한 몸 전체의 보습과 건강을 위해 꼭 물을 마셔야 한다. 하루 섭취량은 체중 1kg당 25에서 50cc이다. 하루 섭취량은 체중 1kg당 25에서 50cc이다. 예를 들어 체중이 50kg인 사람은 1.25에서 2.5리터를 마시면 된다. 그 이상 마시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때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 성분 등 몸에 필요한 다양한 성분이 함께 배설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일어나 있는 시간 동안 조금씩 나눠 필요한 양을 마신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한꺼번에 배설돼 버리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 하루 섭취량의 50%는 채소나 밥의 수분, 차나 커피, 주스로 섭취해도 상관없지만 나머지 50%는 꼭 물로 섭취해야 한다. 순수한 물이 아니면 몸이 이를 여과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몸의 부담도 커진다. 욕조에 몸을 오래 담그면 피부가 좋아지나요?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욕조에 몸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부의 신진대사도 촉진된다. 더러움이 씻겨나가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 완화의 효과도 있다. 이것이 입욕의 장점이다. 단점은 전신의 피부가 수분에 잠긴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피부에 좋지 않은데 40도의 욕조에 장시간 들어가 있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몸과 손발이 건조한 사람이나 가려운 사람은 매일 욕조에 들어가지 말고 2, 3일에 한 번으로 줄인다. 목욕을 안 하는 날은 미지근한 물로 샤워만 하는 것이 좋다. 겨울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럴 때는 장시간 욕조에 몸을 담가서도 안 되고 비누도 사용하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만 씻는 것이 좋다. 몸의 건조함도 내가 제안하는 피부 관리 방법을 철저하게 따르면 좋아진다. 땀을 흘리는 여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비누를 사용하면 여름에도 피부가 건조해진다. 이럴 때도 역시 비누를 사용하지 말고 물로만 땀을 재빨리 닦아낸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땀도 땀 냄새, 물질도 끈적거리는 피지도 미지근한 물만 있으면 대부분 닦아낼 수 있다. 겨울의 건조함을 이겨낼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습기로 방도 보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원인 중 하나가 공기가 건조한 것이다. 습도가 30% 이하가 되면 피부는 건조해진다. 방 공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습기와 습도계를 준비하자. 실내 공기가 건조하면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코나 입, 목의 점막도 건조해져 잡균이 쉽게 번식한다.
그러면 감기나 독감에도 걸리기 쉬우며 입냄새가 심해지고 축농증에도 잘 걸린다. 이렇게 공기가 건조하면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다. 가습기로 실내 습도를 항상 40에서 50%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에는 꼭 가습기를 마련해 둬야 한다. 회사에서도 사원들의 건강을 위해 사무실 내에 가습기를 비치해 둬야 한다. 습도가 40%가 되지 않는 겨울이 되면 독감이 유행한다. 사원들이 줄줄이 감기에 걸려 병결을 내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다. 단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곰팡이가 피는데 이것도 위험하다. 곰팡이는 공기 중을 떠돌다 벽으로 옮겨 붙기도 하는데 공기가 건조해지면 툭툭 떨어져 폐로 들어가 중식하거나 천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습도는 아무리 높아도 55%를 넘지 말아야 한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0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원인으로는 다음에 10가지 항목을 들 수 있다. 1. 지나친 세안. 2. 지나치게 문지르는 습관. 3. 화장품. 4. 자외선. 5. 아토피와 같은 피부염. 7. 거실이나 침실 공기의 건조함. 8. 탈수. 9. 목욕. 뜨겁고 물살 강한 샤워. 10. 수영장의 염소, 온천, 경수 등. 이 중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고 피부에 좋지 않은 행동이나 습관을 모두 없애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당신의 피부는 원래의 촉촉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기초 화장품과 파운데이션류를 바르지 않고 물로만 씻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절대 조건이다.